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 달 전 6월 29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죠. 그때 출정식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지지율이 그 직후에 상승세를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어떤 이 막말 프레임에도 걸렸고 또 본인과 관련한, 본인 처가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가 됐고 하는 사이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해서 일단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얼마 전에 새로 캠퍼를 갖췄죠. 캠퍼를 갖추고 또 국민의힘 입당, 제가 입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접수 이런 형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또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잠시 동안 부정적으로 중도층이 빠져나갈지 그런 부분은 좀 남아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윤석열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대선 운동에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달이 지났는데 지지율을 보면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겁니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발표를 한 겁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추이. 윤석열이 여전히 1위인데 자, 제일 위에가 윤석열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35.1%에서 쭉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반등을 했다. 다시 반등을 했다는 조사도 있지만 어쨌든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6월 둘째 주에 한 달 2주 전입니다. 6월 둘째 주에 35.1%까지 찍었는데 그 이후에 32, 27 하다가 오늘 발표된 것은 27.5%입니다. 27.5. 그래도 1위는 1위죠. 이재명이 25.5로 2위, 이낙연이 16.0, 3위고 4위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여기서는 5.5% 나왔습니다. 어떤 조사는 8.1% 나온 것도 있었죠. 이 조사에서는 5.5%가 나왔는데 자, 35.1, 윤석열의 35.1%를 찍었던 6월 둘째 주에 최재형의 지지율은 3.0%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윤석열과 최재형의 지지율은 한 달 2주 전에 그 격차가 32%포인트 나왔죠. 32%포인트. 이건 몇 배 하고 10배, 11배, 12배에 가까운 그런 격차가 났는데 어쨌든 최재형은 조금 오르고 윤석열은 많이 떨어지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지금 22%포인트 정도입니다. 22%. 자, 그래서 이 최재형이 앞으로 좀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심이 되고 있고, 또 윤석열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지. 이 문제는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합류를 하는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율 그래프에 상당히 지금 민감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 조사에서도 홍준표는 최재형보다 내려갔습니다. 4.4%. 최재형이 5.5%. 그러니 일단 지금 이 지지율 22% 격차를 나는 것 가지고 두 사람을 양강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재형은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1위입니다. 홍준표, 유승민보다 앞서 있죠. 그리고 밖에 장외에 있는 범야권 주자 윤석열이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재형 입장에서는 빨리 윤석열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1차 목표겠죠.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최재형 전 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빨리 만나자. 그래서 현안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를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양강이다. 우리는 범야권의 양강이다. 쌍벽을 이룬다. 맞수다. 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만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쪽은 때가 아니다. 거부를 했죠. 자, 조선일보 8면 보시면은 빨리 만나자. 최재형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은 때가 아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정치적 저희를 알기 때문이죠. 지금 30%, 오늘은 27.5% 지지와 5.5% 지지 두 사람이 양강이 되는 것을 윤석열은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최재형은 윤석열은 정권 교체를 함께할 동지다. 자, 그래서 만나자 했는데 정치권 해석은 양강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윤석열 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있어. 민심 탐방을 하고 있죠. 지금은 만날 때 아니야. 그래서 당분간 거리두기 전략을 유지할 것 같다. 자, 최재형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 시국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은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 유보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삿바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최재형의 삿바 싸움은 시작됐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게 없죠. 그래서 추격자가 워낙 좀 급한 법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추격자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재형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최근에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윤석열 입당 촉구 성명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그걸 겨냥한 것 아니냐. 실제로 최재형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 분열이나 개파 조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40명이 윤석열 들어오라 이렇게 연판장을 돌리니 개파라고 몰아치는 겁니다. 물밑 정치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만나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뜻으로 제안을 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재형 쪽 관계자는 이 이야기는 곧 윤석열에게 개파 정치를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한 거다. 왜 개파 정치를 하느냐 벌써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 내에는 당 외에 있는 친윤석열계 뿐이 아니고 당 안에 들어온 최재형을 지원하는 친최재형계도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개파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개파가 형성이 되면서 야권에서는 친윤석열, 친최재형 개파 경쟁. 동아일보가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사면에. 자, 친최. 최재형 쪽에서 개파 만들지 말자 했는데 실제로 최재형 쪽에도 개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좀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아일보가 분류한 것,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사실 정보지나 아니면 국회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분류한 것,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자,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친윤계 의원은 20여 명, 20여 명, 친최계는 10명 정도의 10여 명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신개파구도 세경쟁. 자, 2007년 대선 때 계속 그 이후로 친박, 친이, 친박근혜, 친이명박 이 개파 갈등이 심각했죠. 자, 그 이후에 사실상 좀 소멸이 됐는데 친이 친박은 대선을 앞두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친윤, 친최 개가 개를 공개적으로 자처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 줄서기죠.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기존의 대권 주자들도 각각 세를 불려나가고 있어서 국회의원, 현역 의원 103명들의 줄서기가 시작이 됐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은 서로 또 신경전도 부르고 있는데 가령 친윤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을 했죠. 드루킹 특검을 재개해야 된다. 그래서 몸통 문제 있는 것을 밝혀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자. 정진석이 친윤 쪽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친최재형 쪽에서 김용판 의원이 나서서 그것은 반대를 했다. 그래서 양쪽 갈등이 시작됐다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에 참석한 명단 지난 6월 29일 한 달 전, 그리고 26일에 윤석열 입당 촉구하는 성명 40명 동시에, 그러니까 그때 출정 측에 25명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서명을 40명이 했는데 그 교집합이 되는 부분, 동시에 양쪽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정진석, 권성동을 비롯해서 20여 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확실한 윤석열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을 공개 지지하거나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원들은 현재 박대출, 조혜준을 포함해서 10여 명.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유일한 당내 개파로 평가받아온 진유승민계는 아직 공개적 움직임은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든 조직화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또 홍준표는 조경태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세를 불리고 있고, 원희룡도 강민국 의원 등이 지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계속 이 개파를 불려나갈 텐데, 사실 오늘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경천준비위원장 서병수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 주자들은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갔습니다. 11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윤석열은 대상이 아니죠. 국민의힘 소속이 아직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11명을 놓고 1차 예비 경선을 하는데 8명을 컷오프해서 뽑아내죠. 그거는 100% 여론조사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 당원 당규는 50%,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이렇게 하면은 당내에 세력이 없는, 아직은 없는 이 최재형이 불리하겠죠. 또 윤석열도 합류를 해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컷오프는 전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 이것은 최재형을 배려하는 것이고 또 윤석열에게 빨리 합류하라는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오늘 이 간담회가 있으면은 개파 문제에 대해서도 또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주자들이.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동아일보는 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몇 명 이름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서 친윤석열계, 친최재형계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서 이름을 공개를 했죠. 제가 귀에 익은 이름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친윤석열계는 3선 이상 중에서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이종배, 그리고 재선에 김성원, 박성중, 이달곤, 이만희, 정점식, 초선에서는 유상범도 있고 윤주경, 최영도 이렇게 한무경, 홍석준에서 어쨌든 쭉 있습니다. 그리고 친체제형계 여기는 3선 이상의 박대출, 조혜진, 그리고 재선은 없네요. 초선에 김미애, 김용판, 서정숙, 정경희, 조명희, 조태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석열계는 대선 출마 선언식에 참석을 하고 입당 촉구 그 연판장에 서명을 한 사람들. 그리고 친최재형계는 최재형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용 기준이다. 그래서 10명대, 20명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자, 좀 소극적 분류죠. 언론에서 이 개파를 분류할 때 좀 적극적,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파를 딱 해서 이름을 딱 적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의원들은 항의를 하죠. 내가 왜 그쪽 개파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확실히 모임에 참석을 했던 아니면 서명을 했던 또 지지 선언을 한 이렇게 전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이 그동안의 인연이나 또는 어떤 지지선언 이런 거 다 합해서 성향을 다 분석한 일종의 찌라시라는 거, 그 개인 사설 정보지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분류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로 입수했던 그 일명 그 정보지 또 제가 분석한 것들 이렇게 다 합해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여의도 정가 또는 특히 찌라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좀 공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3명 중에서 현재 윤석열계는 40명 안팎이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다. 최재형계는 한 10명 안팎이고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40명은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을 중심으로 일단 다 봐야 됩니다. 연판장은 다 공개가 됐죠. 공개가 돼서 이 윤석열 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다 밖에 있는 주자를 들어오라고 했으니. 자, 그래서 근데 40명도 왜 플러스 알파냐고 하면은 이 서명한 사람들 중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직을 맡고 있으니 중립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당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 안에 부총장, 원내 부대표 이렇게 하면은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한 20-30명 됩니다. 그들 중에 윤석열 지지자가 있을 텐데 거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과거의 친이 친박 중에서 좀 주변의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보수 정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면은 윤석열 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놓고 또 아주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지 표명은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유보를 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역 의원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직 의원들도 상당히 정치력이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그래서 가령 윤석열계에도 전직 의원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송목근의 혼설에 2차례 출연했던 김용환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전직
그 가계부 장관을 했던 지금은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가 있고 얼마 전에 캠프 명단 윤석열 캠프 명단을 발표했죠. 그때도 뭐 신지호, 김경진, 이학재, 이도아 이런 전직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친윤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이고 최재형계는 지금 아직은 뭐 입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정치 시작한 지 뭐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최재형계라고 하기는 좀 미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전에 이 동아일보에서 지지를 선언한 의원들 박대출, 조혜진, 김미애, 김용판, 수정숙, 정경희, 종명희, 조태용 이렇게 공개를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한 의원들이 두 자릿수 가까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가령 지금 윤석열 쪽을 지지를 하지만 나중에 뭐 탄핵 책임론 이런 것이 불거지면 그것을 또 빠져나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이 친박 중에서도 과거 친박 중에서 그 사람들이 최재형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또 전직 그 정치인 뭐 정의아 전 국회의장 계속 그 최재형을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설득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캠프에 가 있는 김용호, 뭐 총괄팀장을 하는 김용호 전 국방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명백한 최재형계죠. 그리고 또 최재형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인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내의 최재형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치 계파인데 각 정치 계파에는 좌장이 있죠. 좌장. 딱 중심을 잡고 앉아서 이렇게 아우르는 계파를 아우르는 그 계파 수장은 이 경우에 윤석열 최재형이고 좌장이 있습니다. 과거 친이계 그러면 이재호, 친박계 그러면은 처음에 김무성이었다가 그 다음에 서청원, 또 예를 들어서 친노 그러면 이해찬 좌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친윤계, 친최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좌장이 있겠죠. 그래서 좌장이 누구냐? 자, 그 분석 기사를 오늘 중앙일보가 했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부총리, 그 비대위원장이었죠. 김병준 전 부총리도. 이 두 사람이 윤석열과 최재형을 잇따라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교차해서. 김종인, 김병준이 윤석열, 최재형을 잇따라 만났는데 그래서 윤석열, 최재형이 캠프 좌장 모시기 경쟁을 하는가 잇따라 만난 게 좀 심상치 않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개파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라 만났습니다. 특히 김종인은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구애를 보냈지만 외면을 당하고 나서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윤석열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우연히. 자, 과연 우연일까요? 올해 좀 됐네요. 4일 그러면 뭐 25일 전입니다. 4일에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김종인과 윤석열이 만났는데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딸 부부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 그 식당에서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윤석열 전 총장과 마주쳤다. 그래서 딸 식구가 자리를 비켜줘서 두 사람이 따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 인사를 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 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관계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딸 부부와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우연히 윤석열과 만났다. 글쎄,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 거의 한 4주 지나서 지금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김종인은 지난 7일에는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이 권력 여지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막 했고 최재형은 국가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마치 면접 보듯이 했다. 자, 이 기사는 제가 보면은 김종인 쪽에서 흘린 겁니다. 김종인 쪽에서 우리 지금 서로 윤석열과 최재형이 우리를 모셔가려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한 4주 전에 만난 이야기, 또 한 3주 전에 만난 이야기,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앙일보를 취재해보니 윤석열과 최재형은 김종인뿐이 아니고 김병준 교수도 접촉을 했다.
김병준 그 정치학과 교수죠. 이 윤석열이 지난 19일 저녁에 김병준 종로구 자택을 찾아서 6시간 동안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최재형도 김병준을 어떤 그 강연장에서 만나서 티타임을 하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자, 대선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이 필요한 양측 모두 김종인 교수의 지원을 바란다. 김병준 교수입니다. 김병준 교수는 아시다시피 이 노무현 정권에서 정책실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또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이 유리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최재형이 김종인, 김병준 캠프 자작무색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특히 김종인은 계속 이 별의 순간을 맞았다는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또 윤석열과 손을 잡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두 명 중에 한 명이든 아니면은 뭐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누구든지 대표 선수가 범야권의 대표 선수가 될 텐데, 민주당 지금 본경선하고 있죠. 어제 TV 토론 1차 TV 토론을 열었는데 민주당 주자들은 범야권의 주자가 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까요? 본인의 그러니까 맞수로 누가 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까?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또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중에서. 자, 이 질문이 어제 TV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자, 매일경제 MBN 대선 토론회인데 이재명, 이낙연은 윤석열이 국정 능력은 검증이 안 됐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될 것이다. 그러면 땡큐라는 이야기죠. 윤석열 넣으면 땡큐. 국정 능력 검증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본인들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윤석열이 넣으면 땡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이재명, 이낙연 모두 내가 나서면 윤석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꼽았는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범야당의 라이벌로 유승민을 꼽았습니다. 유승민. 그리고 추미애, 김두관은 홍준표를 선택했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선택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선택이 됐는데, 자, 최근에 부상하는 최재형이 범야권의 후보가 될 것이다. 단일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민주당 주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역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은 좀 해볼만 하고, 아니면 만만하고, 최재형이 나오면은 가장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 정부입니다. 정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또 부동산도 여전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놨는데 한심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국민만 옥죄다.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국민만 옥죄는 정부. 부동산 대책이 집 사지 말랍니다. 집 사지 마라. 집 안 사면 집값 떨어질 거 아니냐. 방역대책, 코로나 방역대책은 집에 있으라 합니다. 나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 부동산, 집 사지 마라. 방역, 집에 있으라.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책입니다. 한심하죠. 자, 부동산 담화 어제 발표를 했죠.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4개 정부부처 수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 집값 상승은 공급 문제보다 국민 기대심리 탓이다. 본인들은 잘못 없다. 공급하는데 잘못 없다. 그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투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코로나 확진이 27일 1896명 최다로 올랐는데 발표한 대책은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사적 모임이 문제인지 시설 집단 감염이 문제인지 평가해서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다. 사적 모임 하지 마라. 집에 있어라.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고 부동산 대책은 집 사지 말라입니다. 정관 딱 풀렸습니다.